방금 소개받은 국문과 이재성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그 주범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본 것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의노술이라는 게 그렇죠. 서울여대가 이번에 그 노술 방향을 어느 쪽으로 방향 짓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의노술을 보고 또 이 설명을 듣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노술 준비를 하시면 지금 여기서 봤던 얼굴들을 대면에 여기서 또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의노술 우리 서울여대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등학교 교과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합니다. 거길 벗어나지 않고 제일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지문뿐만이 아니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냥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추론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어떻게 자연계 같은 경우에 속도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래서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거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여대가 좀 다른 학교랑 특이한 점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통합교과형으로 2개를 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도 인문계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섞어서 되죠. 그래서 문항 첫 번째는 제시문 분석과 견해 제시에서 제시문 분석, 제시문만 쭉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문항 2는 자료와 도표 분석입니다. 자료하고 도표만 쭉 모여 있죠.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지문들과 도표가 같이 있어서 보지만 우리는 도표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서울여대만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입니다.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것에서의 비교 능력. 그거는 저희 학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여대의 그 학교 이념하고도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상통합니다.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공동체가 된다는 게 그냥 한 덩어리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수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교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논증 능력, 그러니까 마구 우기고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거 없고요. 이해될 수 있게, 그러니까 1 다음에는 2고 2 다음에는 3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슨 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표를 분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도표를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도표 간에 서로 논리적으로 관계를 설정해서 추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분석력과 창의적 적용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연하겠죠. 글쓰기 능력인데 어마어마한 창작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글 쓰는 거의 기본, 그러니까 문장이 비문이 없는가, 맞춤법 띄어쓰기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단락들은 제대로 나눠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이제 대학 모범답안, 예시답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범답안이 아니라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건데 거기에 보면은 항목마다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단락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가 여러분의 그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 문제에 보면은 무엇을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락을 나누지 않고 쭉 연결해서 썼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에 구분이 안 된 게 되겠죠. 그래서 글쓰기 기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짧게 보면은 단어, 맞춤법, 문장, 비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하나의 단락들을 잘 나누었느냐, 그 단락은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답안하고 지금 제시 답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했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평가 방식은 저희는 공정하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여대 그 교수님들께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그 배가 되지 않게, 손해가 되지 않게 그런 여지가 있는 거는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 단계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여러분한테 손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로 볼까요? 여러분 이제 보셨던 거죠, 인문계. 제가 일부러 끊어놨습니다. 문제는 쭉 붙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되게 끊어서 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에 내가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 때 보면은 왜 문제 보면 이상하죠? 어떨 때 컴마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거기서 반드시 끊으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보시고서 단락을 몇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답을 써야 되겠죠. 자, 제시문 가와 나에서 밝히고 있는 경제적 유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띡 생각하면 경제적 유인의 차이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저거 하려면 논리적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가가 뭔지 얘기해야 되겠죠. 나가 뭔지 얘기해야 되겠죠.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차이점만 있나요? 차이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차이점이 부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양이하고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죠? 개하고 고양이가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오는 거죠. 개하고 이구아나하고 비교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겉에 드러난 거는 경제적 유인의 차이지만 그것만 답 써야지 하면 안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가는 뭐고 나는 뭐고 아, 이게 공통점은 뭔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 차이점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죠? 한 단락을 만들 수가 있죠. 아니면 단답형이죠. 경제적 유인의 차이는 뭐예요? 한 문장 딱 쓰고 끝나잖아요. 논술이지 이거는 단답형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찾으시면 돼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은 잘 준비하신 거고요. 미처 못했으면은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제심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 보는 거구나. 그래 봐라.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볼 때니까 그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심은 다의 관점이 뭐다.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제가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제시문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 논제를 만들 때 답을 가지고서 저 논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논제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이 답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문제에 시간 많이 할애하라.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 다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탄소 배출권 제도가 그러니까 아 제시문 나는 탄소 배출권에 관한 거구나. 이거 뻔한 거네. 알 수 있겠죠? 저거 불친절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시문 나에서 말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여대는 친절하죠. 그렇게 해줘요. 서울여대 탄소 배출권 제도가 어떠한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제적 요인이 위에도 있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중에 어떤 경제적 요인이 될까 하는 것하고 다의 관점이니까 다의 관점에서 찾은 것하고 연결시켜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있죠. 답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머리에 그려지죠. 그럼 이제 그 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쓰는 거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게 논술이에요. 선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시문을 읽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경제적 유인이라는 게 논지의 키워드니까 경제적 유인을 찾아야 되겠죠. 경제적 유인이라고 저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제가 좀 굵게 해놨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이 있어요. 저게 함정이에요. 자, 가하고 나가 비교되는 건데 가에 이미 긍정적, 부정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긍정, 부정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하고 나를 비교하라는 기본적인 걸 갖고 있어야지 저 둘을 비교해버리면 뭐예요? 공통적 차이점이 저기서 나와버리면 엉뚱한 답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찾으면 나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예요? 아, 보조금, 벌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벌금이나 이런 강제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제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 유인이 여기서 통제라는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강제적으로 하는 거구나, 제약해서 하는 거구나, 부모님이 너 공부해 이렇게 강제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경제적 유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에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특정한 자극에 반응하여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 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니까 경제적 유인이 그 둘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그 다음에 있는 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경제적 유인이죠. 이거는 자유경제예요. 보시면은 붉은 글씨로 해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포인트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논제의 경제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논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제시문을 봐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찾을 걸 찾는 거예요. 가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이미 찬반이 나와버리면 이건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항상 문제와 염두에 둬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뭐죠? 자유경제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딱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경제, 비상교육 40조에서 47조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교과서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물론 저거는 비상교육에서 갖고 왔지만 이러한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잘 숙지하시면 똑같은 일문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문이 나오면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왜? 선입견이 작용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던 게. 그냥 덤벙대고 읽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면은 다 꼼꼼히 읽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거나 알았던 지문이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선입견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왜?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석하게 하기 때문에 아는 문제, 저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인데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감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식은 다는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자유로운 그거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예요. 보면은 저기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한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경제관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문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지문을 꼼꼼히 보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는 비상이고 밑에는 천재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지문을 만들어요. 어느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탄소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인데 이거는 그냥 탄소 배출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뒤쪽에 있죠.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 상한치를 맞추지 못한 기업은 그걸 사고 부족분을 사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저거를 읽으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뭐예요? 자유로운 경제, 자유로운 교환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A 정도의 답안을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가 되려면 저기에 보면은 뭐예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감축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강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너 이거 탄소 배출권 줄여 하는 강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교환해서 서로에게 이익을 취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제, 가번에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언급해주면 이제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다각적으로 보는 거. 하지만 옵션이에요. 반드시 그걸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고 그렇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보물 같은 걸 숨겨놨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네. 자, 출제 의도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유인에 대한 두 제시문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제시문 간의 관련성을 추론하고 종합하는 사고 능력.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평가 준거는 지금처럼 유인의 두 가지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차이를 설명했는가, 다의 관점을 정확히 요약했는가, 그다음에 나와 관련되었는가, 다의 관점과 관련되었는가. 아까 논제 설명하면서 했던 거 그대로죠. 그게 그대로 평가 준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답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 4개 단락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거기에 제시답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는 제시답안을 여러분들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답안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쓴 답안이 훨씬 더 잘 쓴 답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 말고 여기도 조금 다르게 한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가나 요약 및 공통점 차이점 기술이죠. 가나 공통점 차이점 기술하면 돼요. 두 번째 단락 다의 관점 요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유 의지에 따라서 적재적소 교육적 배분 상호이익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탄소 배출권이 가가 아닌 제시문 나와 관련된 나는 자유였죠. 가는 통계였죠. 가가 아닌을 넣어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넣었다고 해서 안 넣었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가 확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단락 보시면 탄소 배출권을 제시문 다와 관련된 설명이니까 아까 3개 나왔죠? 그 3개는 탄소 배출권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답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서울여대는 글자 수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부담이 덜해요. 그렇죠? 그냥 내가 아는 거를 저거에 따라서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술로 대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가 내 타켓이 되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이제 그런 그 논술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여대 논술 시험의 특징이 그거죠. 시험 보면은 굉장히 쉬워 이래요. 정말 진짜로 하면. 그런데 변별력은 엄청나게 나요. 왜? 지금처럼 저렇게 구조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화를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에 도표제 시험 볼게요. 도표제 시험은 되게 쉬웠어요.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자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여가 생활에 여가 활동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니까 특징을 찾아야 돼요. 특징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거죠. 어쨌든 특징이니까. 쟤는 얼굴이 잘생겼어도 특징이지만 거기에 점이 있어 이런 것도 특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징은 장점, 단점 다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저 특징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찾는 게 있겠죠.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5개를 다 찾아야 되냐, 그 5개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냐면은 미처 교수들이 찾지 못한 걸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이 있는 걸 찾아야지가 아니라 도표를 보면서 최대한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양과 질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질이니까 양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고 질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 나와 있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니까 그거 쓰면 돼요. 그렇죠? 보고서. 그러니까 특징에 나와 있는 거에서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연동돼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밑에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쪽 거는 미래의 108쪽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옆에 거 보세요.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133쪽 일과가 관련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뭐냐면 여러분한테는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맞기 때문에 안 오면 안 알려줘요. 도표를 쓸 때 교과서에 있는 것만은 쓰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와 관련된 것들을 통계청에 있는 그 발췌해오고 있죠. 원자료를 찾아가요. 원자료를 찾아가서 원자료에서 따와요. 그러니까 교과서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교과과정 내에. 하지만 자료들은 통계청에 있는 그 자료를 가져다 써요. 그래서 관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술에서 이런 도표형 같은 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도표를 통계청에 들어가서 그 관련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낼 때 저것들을 교수 마음대로, 출제자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해요. 입시시험을 조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로자 근무 시간 보니까 어때요? 되게 많이 하네요. 한국 되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OECD 하루 평균 여가 시간 보니까 한국 제일 적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는 거죠. 아무튼 저래요. 그 다음에 2012년 가구별 소득별 휴일 여가 시간이에요. 봤더니 어때요? 소득이 1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많이 번다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특징이에요. 원래 돈을 많이 벌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생활비가 다 되니까. 그런데도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에요.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2012년 가구 소득별 주요 여가 활동 보세요. 보면은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뭐예요? 다 텔레비전만 봐요. 그렇죠? 네, 한국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거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저기 뭐 음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보기도 있네요. 요번에 보니까 탐 크루즈도 왔어요. 한국 사람 영화 많이 본다고. 바람직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죠? 그런 것도 저런 걸 선택할 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사적인 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막 머릿속에서 창의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이제 뭐 탐 크루즈가 왔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놀드 슈왈츠 제네가 나오고 이게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한 거 아닌데 왜 그러지? 한국 사람들은 영화만 봐. 영화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제자가 돼서 보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더 쉬워요. 자, 여기도 보면은 가구 소득별 여가 생활을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다 뭐예요?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저기 보니까 뭐 전체가 그렇고요. 600만 원 이상 보니까 시간 부족이고요. 100만 원 보니까 뭐예요? 경제적 부담이에요. 그렇죠? 두 개가 딱 반대가 되어 있죠. 지금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가 활동 유형별 참여를 보니까 뭐예요? 쭉 봤더니 뭐예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취미 오락 활동 휴식이 59%네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거나 쉬는 거예요. 많이 보던 모습이죠.
집에서. 저 집에 가면 아이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맨날 텔레비전 보거나 자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내게요. 옆에 보면은 그림사 여가활동 동반자가 있더니 그 뒤에 동반자 전부 다 솔로해요. 혼자서만 놀아요. 혼자서 노는 게 나쁜 거는 아니죠. 저걸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여가활동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뭐예요? 더불어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개선 방안에 넣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분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그래서 출제 의도는 뭐 도표 수치를 비교해서 다른 도표와 연관짓고 그다음에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특징과 관련지어서 개선안을 찾을 수 있느냐 보는 거고요. 도표에 근거하였느냐, 그다음에 그 특징과 여가활동을 근거하였느냐. 전부 다 뭐에 나왔던 거예요? 논제에 나왔던 거죠. 그대로예요. 보시면 1달러. 이거는 특징하고 개선 방안 쓰는 거죠. 그냥 뜩 쓰면 너무 단답형 같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니까 논술답게 도입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여가 활동이 이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 시작하는 거예요. 도표 1과 2를 통해서 뭐 1도 바꿔줘서 쓰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특징. 우리 교수들이 찾는 거죠. 5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안을 보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럼 틀리느냐?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점수를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대학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만 쓰면 돼요. 보시면 그림 1, 2, 그림 3, 표 1 연결하죠. 표 2, 표 3, 표 4, 그림 4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도 보세요. 그림 1, 2, 표 2 해가지고 거기와 관련돼서 그걸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답안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하시면 퍼펙트. 완전하겠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계열로 넘어갈게요. 자연계열을 보시면은 요거 서울여대가 이제 방향을 좀 틀었어요. 여러분이 그 지금 2015, 16, 15, 14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두 개 보면은 앞쪽에 있는 거에서 아까 보는 것이 경제 문제가 새로 도입돼 있죠? 그러니까 좀 확장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회 문제보다는 경제 쪽 문제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자연계도 보면은 예전까지 서울여대는 생물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생물 문제보다는 이제 우주나 지구과학 쪽이라든지 수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는 생물 문제 안 되고 그런 거 낼 거야가 아니라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예전에 생물만 나왔으니까 생물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여대가 2016학년도부터는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제심은 가를 찾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심은 가가 뭔지 있어야 돼요. 제심은 나에 나타난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과 제심은 가에 나타난 콜로니가 파괴되거나 맑게 변하는 것이 이렇게 줬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사실은 제심은 나와 제심은 나에서 말하는 것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변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걸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잘한 거고요.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런 거 보고 변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넣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게 없어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 다가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어디 있어요? 제시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서 저것만 찾으면 다 제시문 안에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이 여러분들의 선지식이 없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것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고 제시문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시문 가를 보시면은 제시문 나의 가에 보면 과학적 사실 저기 해놨죠. 보면은 저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재현성하고 객관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있죠. 인문계니까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문계가 많으니까. 그런데 서울여대는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를 일단 같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적 속성이 인문계적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울러 보셔야 되고요. 내가 국문과 교수인데 지금 자연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EBS에 보면은 우리 대학 논술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자연계, 인문계, 다 자연계, 인문계 교수들이 하지만 서울여대만큼은 저 혼자예요. 국문과 교수가 인문계, 자연계를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인문계적인 그러한 것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인문계 반대로 인문계 학생도 자연계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보시면 객관적이고 제한성 있죠. 그래서 객관적 제한성 있고 밑에 과학적 방법에 보면은 뭐예요? 수학적인 논증을 통한 연역적인 거, 귀납적인 거. 저게 키워드예요. 저거를 찾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밤하늘이 어둡다 해가지고 저기에 있는 거 있죠. 자, 저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저기 지금 반전시켜 놓은 거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줄하고 밑에 있는 거. 저게 뭐예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는 저거를 통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존 사실을 가지고서 연역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죠. 그걸 가지고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 보세요. 제시문 다를 보면은 우연히도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보세요. 뜻하지 않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정말 로또예요. 그냥 내가 고생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그럼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우연히도 하고 뜻하지도 않게를 찾고서 뭐예요? 아, 이건 정말 우연히 발견했구나.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객관성과 뭐예요? 재현성을 찾아야 돼요. 객관성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객관성은 저기 보면은 위에 보면 객관적이라는 건 나와 상대방 제3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저 다를 과학적 사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있는 것처럼 나와 상대방 그리고 제3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반복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현성이라는 건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해도 계속 날짜가 바뀌어도 반복돼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앞에 있는 재현성하고 객관성에 대한 내용을 숙지했으면 얘는 수학적인 거에 연역적인 거고요. 얘는 뭐예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우연이나 뜻밖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과학적인 사실을 만들려면 어떻게 재현성을 갖게 할 거고 어떻게 뭐예요? 객관성을 갖게 할 것까지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 번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귀납적인 방법이 되겠죠. 당연하겠죠. 앞에 연역적과 귀납적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왔으면 앞에 있는 게 수학적인 연역적인 거라면 뒤에 거는 당연히 귀납적이겠죠. 그냥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출제 의도는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시문가를 잘 이해했는가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재현성, 객관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플레이밍 박사가 한 거기에다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네, 평가 준거는 객관성과 재현성이 있다는 걸 인지했는가. 다음에 그거를 연역적 방법을 통해 그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했는 걸 찾았는가. 다는 거기 우연히도 뜻밖의 때문에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 재현성과 객관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아는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시문화를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제시문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과학적 사실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주제문 삼아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제시문 나는 객관성, 재현성을 가지는 수학적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연역적 방법으로 과학적 사실을 증명하였다.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제시문 나는 우연한 이례적 사건으로 저 두 개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귀납적을 통해서 객관적 재현성을 획득해야 과학적 사실이 된다. 보면은 객관적과 재현성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인지하고 있는가. 자연계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우연히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것처럼 객관성과 재현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그런 인재들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도표형이에요. 도표형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책에서 문제를 냈어요. 보시면 서울여대 친환경 자동차 에프로에 가지고 실험 결과를 얻었다. 저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멋있게 장식한 거예요. 그 다음 거 보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실험 결과를 각각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림상에서 찾고 그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위에 있는 공주거리, 제동거리 찾고 그림상에서 관련되는 그래프 찾아서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주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제동거리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서로 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각각 찾아야 된다는 게 함의되어 있죠. 그걸 찾아서 이유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차 정지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시고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공주거리가 저기 위에 설명이 있어요. 잘 봐야 되겠죠? 브레이크를 밟는 게 공주거리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 그 다음에 제동거리는 뭐예요?
차가 찌익 하고 밀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들은 다음부터. 그런데 저기 옆에 보세요. 자, 옆에 보면은 공주거리는 뭐예요? 속도에 다 비례하죠. 그런데 제동거리는 어때요? 비례하는 게 더 넓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저걸 그대로 반영하면 어떻게 돼요? 공주거리는 지금 가처럼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위에 보세요. 그림을 보면 똑같죠. 비례하죠. 저거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답원이죠. 속도가 높아질수록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더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이도는 공주거리, 제동거리 개념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프와 연결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했어요. 준 거는 공주거리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 찾고 이유 찾고, 제동거리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 찾고 이유 찾고, 그 다음에 그거 두 개가 다른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거 하고, 논지에 있는 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공주거리 그림 3의 가와 관련 있고 그림 3의 다와 관련 있고 왜 관련 있는지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다른 이유 공주거리는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은 모든 속도에서 동일하니까 밟으면 똑같잖아요. 차가 밀리는 거는 속도에 비례하지만 그래서 제동거리는 저기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속도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휘는 거고요. 그거를 설명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공주거리, 제동거리 줄이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공주거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밟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브레이크 성능을 높이면 제동거리가 짧아지겠죠. 미끄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큰 타이어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동거리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어떻게? 공주거리를 줄이는 방법, 제동거리를 줄이는 방법, 정지거리 전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속도를 낮추면 전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공주거리, 제동거리, 정지거리 세 개가 나오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어느 거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저 세 가지를 골고루 보면은 그림이나 그래프에서 버리는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면서 내가 그래프 하나 놓쳤어요. 아니면 어떤 개념 하나 놓쳤어요. 그럼 그 부분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넣지 않아요. 다 필요한 것들만 다 적합하게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혀있는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고 그거를 답과 연결시켜서 쓰시면은 쓸 수 있는 분량도 충분히 많아지고요. 답도 놓치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노력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수험생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갖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꼭 서울여대가 아니어도 이 논술 문제는 지금 요 경향은 서울여대 특징이지만 논술이라고 하는 거의 그 특징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모든 대학에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